자, 다음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폭풍 전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사 보겠습니다. 방역 당국 지금은 폭풍 전야. 추석 연휴 집 밖에 못 나갈 수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까지 이게 심상치 않게 이어진다면 물론 가정이 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중대 고비다. 지금 방역당국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 이후 밀집, 지하시설 운영 중단, 그리고 공공 민간기관 50% 이상 재택근무 검토. 이미 재택근무 들어간 거 많습니다, 지금요. 한풀 꺾였다. 아니다. 아직 모른다. 정부 내에서 약간 목소리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만 물론 한풀 꺾였다는 거는 이 임상위원회 어떻게 보면은 이 감염병에 대한 병을 직접적으로 그 병 자체를 다루는 곳이죠. 그리고 방역 당국은 또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약간 의견이 다르고 있습니다만 뭐 한풀 꺾였다. 아직 모른다. 뭐 약간 의견이 좀 갈렸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방역과 경제 함께 잡아야 할 두 토끼다. 이런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어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임상위원회니까 아무래도 이제 질병 측면에서 접근하는 곳이죠, 여기는요. 봉쇄 조치는 장기 해결책이 안 된다. 그리고 백신이 나와도 효과 50% 이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관점으로 본 거예요. 앞선 기사는 방역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고비가 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당부에 방점이 있는 거고요. 이 임상위원회에서 한 얘기는요. 자,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방역, 거리두기 이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백신 과연 100% 믿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걱정을 또 하고 있는 거야. 의학적 관점에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해놓고 있어요. 중앙임상이 2달 만에 기자회견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초강력 대응보다는 뭔가 공존을 모색해야 된다. 방역 3단계 격상 관련 언급은 피했다. 중환자 수 4달 1일 정점 예상됐다. 초강력 대응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공존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그리고 중앙임상위원회 각각의 어떤 내용을 좀 밝혔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역 당국은 이틀 연속 겉으로 보기에 확진자 수가 정체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전국 확산의 폭풍 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에 시작된 수도권의 거리 두기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또 빨리 반영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재확산에 다시 록다운과 같은 방역 조치를 꺼내드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우리는 현재 소위 뉴노멀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학습 중인데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겪는 확산 억제를 반복하면서 일상생활과 방역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의학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입니다. 뉴 노멀. 뭔가 새로운 기준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걸 학습 중이다. 뭔가 좀 약간 답답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재감염 첫 확진.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완치가 된 홍콩의 33살 남성이 있어요. 그런데 4개월 정도 만에 또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거랍니다. 그럼 재감염입니다. 독감처럼 매년 백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여기 아랫부분에 좀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몸에 남은 바이러스가 재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항체 지속이 수개월에 불과하다. 그리고 항체는 통상 바이러스 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면 감염이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노릇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전문가들은요, 백신 한계론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아직은 좀 봐야 된다.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얘기가 이 상황이요. 그동안 어떤 가설로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홍콩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재확진이 된다는 점을요.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병상 부족 걱정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일부 확진자들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행태가 논란입니다. 의료진을 지치게 한다는 겁니다. MBN 영상톡으로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왜 입원을 해야 되냐면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왜 나를 가두냐, 옥상 어디냐, 창문 어디냐, 나 뛰어내릴 수 있다, 여기 감옥이냐. 택배에서 각 티슈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저희가 뜯어봤더니 그 안에 이제 담배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단톡방이 있는 건지 뭐 타병원이나 타병동 입원 환자들과 비교를 하면서 여기는 왜 안 되냐고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쩌다가 막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도 계셨고 문을 막 발로 타시는 분들도 계셨고 조금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기분이 나쁘신 거를 투사하고 싶으셨나 봐요. 뭐 코플리즈를 막 바닥에다 뿌려놓는다거나 이제 드린 수건을 막 바닥에 던진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약간 감기 몸살 정도예요. 이게 정치범 수용소라서 사상검증까지 혹시 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문재인 만세 뭐 이렇게 3번 외쳐줘야지만이 풀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뭐 걱정이 되지만 뭐 하자는 대로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그 간호사도 굉장히 소진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했어야 할 다른 일을 또 못하게 되니까 업무가 좀 마비가 되죠. 최영호 고문님,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례들, 뭐 간호사의 이불을 빌려서 여러 가지 사례들도 나오고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분들 왜 이러실까요? 근데 뭐 그 각자의 그런 예. 왜 나만 걸렸을까 하는 그런 다른 약간 사람 억울함인가요? 예, 뭐 억울함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왜 내가 왜 걸렸지부터 이 초조 불안 예. 심리가 이제 그렇게 표출되는데 예. 지금 의료진이라는 거는 예. 이 엄중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예. 여기를 보호해줘야지 본인도 빨리 나옵니다. 본인도 예. 빨리 나오고 우리 의료진도 또 더 일어날 예. 큰 재앙에 대비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진짜 뭐 한마디로 요새 뭐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예.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유튜브들 예. 굉장히 많이 거기서 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나와서 다시 방송하시고요. 거기서 예. 빨리 자기 본연의 환자로서의 본연에 빨리 회복하셔서 나오시는 거지 거기서 뭐 가짜 뉴스급의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것도 예.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분들 약간 행태가 좀 논란이에요.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나요? 일단 뭐 본인들이 행동하는 거에 관련돼서는 이제 예.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 뭐 일단 감염병 예방법 관련된 처벌을 또 받으실 수 있고 예. 또 뭐 유튜브들을 통해 가지고 허위 사실 관련된 부분들을 유포한다면 관련된
명예훼손으로 또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간호 인력들에 대해서 또 뭐 폭행이나 뭐 상해를 했다면 또 약간 좀 처벌을 뭔가 받을 안 수 좋은 있- 행동. 예. 예. 근데 무슨 죄로 처벌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성숙한 그 시민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 본인들 때문에 이렇게 피해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하시고 예. 좀 이렇게 좀 각성하는 계기로 좀 삼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자, 몸이 불편한 거 아프신 거는 다들 이해하죠. 그러나 그 아프신 분들 돌보는 의료진 그리고 간호사분들 너무 힘들게 하면은요 그분들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염두를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